근데 이거 거부 반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응용하고 상황에만 나면 아예 그냥 아유 하고 그냥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더 쉬워요. 우리는요, 원칙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산수하는 정도예요. 우리 응용형, 상황형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를 바꾸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요소를 바꾸는 것이 거의 없는데 요새 바꿔요. 여러분 이제 공부 다 하셔야 돼요. 요소까지. 요소를 잘 안 바꿨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요소를 좀 바꿔요. 근데 여태까지는 요소를 어느 정도로 바꿨느냐? 예를 들면은 향토 예비군 향방작전 동원 명령 방법이 신방전 학사국, 국이 그 국방부령이거든요. 그걸 대령으로 바꾸는 정도였는데 요새는 요소도 손을 봅니다. 근데 요소를 거의 안 바꿔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무펠람에 이렇게 시험해놔요. 서민격 사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섬희보, 그 다음에 총정,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섬지역, 임해지역, 내륙 격오지에서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전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섬지역을 근무를 희망하는 지휘관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총장이 정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틀린 문제네요. 우리 섬지역 등 맞죠? 그죠? 그래서 요소를 바꾸는 건 거의 이 임해 지역을 뭐 다른 거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 나왔으니까 숫자선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상 우리는 이게요. 총장이 정한다라도 수임장이 정한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은 총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바꿔요. 이게 수시전보거든요. 근데 수시전보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임장이죠. 요 그러니까 수임장이 시행하되 시행하는 내용을 정하는 건 총장이라는 얘기죠. 요게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요걸 총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요소를 그렇게 바꾸는 게 사실 없어요. 네? 틀리죠. 정하는 건 총장이 정하지만요. 수시전보 시행하는 건 수임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어도 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흔들면 흔들리죠.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따른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이요. 제가 아까 몇 가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주어 누가 하느냐 누가 문장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주어와 수로를 읽어주세요. 여러분 3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그 이후에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숙지가 됩니다. 주어하고 수로는 3개월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어가 2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3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병장 또는 지병장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읽고 끝나지 말고 2사람 누구누구에게 병장, 지병장 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주어가 됐던 목적어가 됐던 하여튼 사람이 바뀌었다 하면 영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순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건 몇 년 됐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병역법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2개가 틀렸어요. 명영비 3부 1, 2, 1호인데 동원지정자 명부는 지병장이 작성해서 0. 이 0이 누굽니까? 이병부대의장이죠. B는 예비군 부대의장이죠. 이 사람에게 세부를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을 보내주고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근데 이 예비군 부대장을 수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통상 수임장으로 바꿔요. X죠.
근데 다른 문장에서는 병기계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대체 지정하죠. 요 같거나 유사한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죠.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두 개 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선택해야 돼. 사람 바꾼 게 영순이에요. 이거는 출제관도 만능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잠깐 같거나 유사한, 같거나 유사한, 같으면 똑같으라는 얘기죠. 뭐가? 병가. 이게 뭐예요? 기가 뭡니까? 특기. 그 다음에 계급. 병기계. 요게 같거나 똑같거나, 중령이면 중령, 소령이면 소령. 유사한. 유사한 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다른 하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두 개가 다 틀렸지만은 이거를 정답한 사람은 이건 틀려요. 나중에 6분본부 추감 봐요. 요게 틀린 거로 정답이 공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숫자가 틀리면 출제관이 확실히 틀리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간 출제관도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올 전반기에도 그렇게 나왔죠? 네? 국가 유공자 및 보험보상 대상자 보상에서 두 개 법률이 다르네. 또는 국유예지법 또는 보험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건 또는 개념에 두 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개 뺐어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린 게 있었다고요. 예? 다른 법령, 같은 종류, 지급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이걸 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같은 법령, 다른 종류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X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거를 택해야 돼요? 이거를 택해야 돼요? 육군본부 이게 답으로 했죠. 이게 틀린 걸로 해서. 그거는 출제 에러 낸 거예요. 하도 이번에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 육군본부 에러가 4개 있었습니다. 심각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4개 더 틀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에러가 1개 정도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에러가. 근데 이것만 아까 그것도 틀렸다. 2개 법률인데 1개 법률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한 사람도 맞고 이거 틀리게 한 사람 맞고 복수 정답 처리해줬어요. 그리고 복수 정답 처리도 처음 이번 전반기에 한번 한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육군본부에서. 두 번째 항의를 또 거세게 하니까 동원참모부장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검토했는데 번복 안 됐죠. 번복 안 됐습니다. 그 번복하면은 감당을 못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틀린 것을 사람 숫자가 바꾸면은 무조건 영순이다. 예를 들어서 출제관들이 시험 내다가 A 문장, B 문장을 연결해서 내는 것도 많거든요. 2개 항을 갖다가. 그랬을 때 하나는 강제조항이고 하나는 단서조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서조항, 강제조항 확실히 구분해서 공부했죠? 근데 묶다가 둘 다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엮어버릴 수가 있는. 이번에도 그 문제가 에러 하나 사실 나왔어요. 예? 안동별 할애에 있다. 간부는 소집교육 시 교육한다. 안동별 할애에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간부 소집교육 시 교육한다는 강제규정이죠. 근데 이 2개 문항을 묶었어요. 그러면서 안동별 할애 교육 컴마 간부 소집교육 시 교육한다니까 안동별 할애에 있다까지 강제규정이 돼버렸죠. 근데 육군본부에서 그 항의했지만 받아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용어요. 자, 여러분들이 핵심 용어로 공부하면서 찾아내질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저 핵심 코드 만들어 놓은 것은 기출문제 오답 제시된 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건 제가 핵심 코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코드를 만들면 안 돼요. 제가 기출문제 오답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핵심 용어로 묶었습니다. 압축 용어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목적어도 무엇을 누구에게 하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주 바꾸니까.
숫자는 아까 좀 말씀드렸고, 자, 숫자 바뀌었는데 다음 문제 보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인데 2번에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는 거지. 3번 문항, 4번 문항 볼 필요 없죠.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이 없으니까 3번 문항도 보고 4번 문항도 보는 겁니다. 공부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모의고사 보면 시간 차이가 많아요, 사실은. 왜? 안 봐도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수로요. 수로는 아까 했죠. 강제 규정은 하라 이렇게 읽으시고, 재량 규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정 문장으로 끝나는 것은 없다라고 읽지 말고 없다 이렇게 리듬을 좀 타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를 끝까지 마침표가 있는 그 순간까지 지구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읽는 습관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의 요약 자료, 별도의 필기로 요약 노트 만들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를 다 못 보자. 계절식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교재에다가 정리하고 교재에다가 필요하면 포스트잇까지 해서 거의 첨부를 시켰고 항상 온전한 문장을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인데, 자, 앞문장과 연결한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은 생략해도 맞고 어떤 것은 생략하면 틀립니다. 기준은 뭐냐? 본문을 구속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본문을 단서 조항이 본문을 구속하고 있지 않으면 생략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단서 조항이 본문을 구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략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놓은 건데요. 첫 번째 예는 생략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장간이 빠지면 무조건 X예요. 왜? 장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했기 때문에 장간이 빠지면 틀린 문장이죠. 그죠? 연대, 대대, 지역대는 장간이 빠지면 무조건 X죠. 시험도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 조항은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이거 많이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기준은 본문을 구속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어떤 본문에 따른 하나의 경우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본문을 구속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략하느냐 마느냐 그 틀리고 맞다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잠깐 제가 설명, 연대, 대대, 지역대, 연대, 대대, 지역대. 요 두 번째 문항에 연대, 대대, 지역대가 나왔죠. 요 지역 예비군 부대입니다. 연대, 대대, 지역대. 이거는 장관 빠지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죠. 장관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장관 빠지면 틀려요. 왜? 실제로 그래요. 이 지역 예비군 부대 설치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 예비군 부대 연대급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대대 있어요? 없어요. 지역대 있습니까? 있어도 육군 일부만 있어요. 육군 일부. 해군은 없어요. 여러분, 공군은 예비군 부대 없습니다. 수임장도 당연히 없죠. 육군만 일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편람 가면 지역 예비군 부대 운영비 지급 기준에 보면은 1등급에 지역대 해놓고 가로 열고 육군 이렇게 써놨죠. 그죠? 해군은 없어서 그래요. 해군은. 근데 이것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and, 가 또는 or 이런 거, 이런 것도 요새 바꿔요. 이번 전반기에 출제됐어요. 수경, 동원 연기 원서를 받은 예비군 중대장은 수행군 부대장 또는